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수급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 성장주. 네, 산타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는데 뭐 지수보다도 이제 종목에는 산타가 오고 있다. 근데 이 산타가 좀 과격합니다. 그쵸.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시장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좀 버틸 만한, 그리고 연말 연초 장세를 좀 보시면서 버티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로 또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이번 한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이달 들어서 들어왔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한 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3조 원 넘었다가 지금 현재로는 11월 들어서 매수가 2조 7천억 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조 1천억 원으로 한 주간 매수가 더 늘었습니다. 선물의 매수도 좀 더 늘었고요. 이번 주 수급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뭐 지금 한 3주째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기관이 현물에서 이제 3조 원 넘게 매수를 해서 뭐 외국인의 매수를 좀 넘어선 부분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시장보다는 이제 뭐 앵커님도 앞에서 이제 종목 말씀, 이제 몇몇 종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도 들었는데, 역시나 좀 시장이 요즘 좀 재미없는데 특히나 이번 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1월 달에 6조를 샀어요. 근데 이번 주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상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 뭐 지수는 잘 버티는데 안 빠지는데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게 시총 상위주만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총 상위주 중심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가 전고점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고점 돌파를 일부러 안 시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11월 들어서 6조를 매수했는데 그중에 50% 3조를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수급은 정말 탄탄하고, 뭐 12월이나 1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관련된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장의 지수 레벨업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래서 시장엔 재미가 없다. 고객 예탁금도 제한적이고, 물론 48조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과 집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고객 예탁금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말 로테이션도 빠를 거고 쏠림도 좀 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어지겠는데, 뭐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발빠를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수는 견조하니까 참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코스피 뭐 플러스로 뭐 전환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팔아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되면서 2,520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아직은 그 121선 저항을 계속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또 2,600까지의 그 경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로서 아직 고점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차례 또 해주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0.14% 하락, 외국인이 매수에 공을 들인 이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주 대형주의 또 단기 시세가 또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자, 시장이 뭔가는 시동을 걸어줄 듯한 그런 준비 작업들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미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나요? 네.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선물을 진짜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만 주는 건가요? 골고루 다 주잖아요, 결국에 산타가. 네, 올해는 나쁜 산타일까요? 그럴까요? 골라서? 어떨까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또 한 주간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SDS를 얘기하면 AI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차트 기술적 흐름을 좀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진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9월 달에 기업형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할 거야라고 해서 그때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빠지고요. 한 달 빠지고 정말 장기 이평선 터치하고 정확히 오르고 있어서 삼성 SDS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앞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에서도 여기 HTS 키고는 못 봤지만 오면서도 좀 봤지만 역시나 두 종목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물론 뭐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두 개의 어제 거래 대금이 각각 1조 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안 됐는데 한 9조 4천억 되나요? 근데 이 두 개로 한 2조 4천억?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으로 거래 대금 비중이 한 5, 6%까지 나왔을 정도로 쏠림이 심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삼성전자 거래 대금의 한 2배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 SDS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0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매수 강도가 가장 셌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AI 관련돼서도 뭐 AI가 은행 매출에 기여했다고 JP모건에서도 얘기했고 해서 정말 실생활에서 AI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 AI, 의료 AI, 또 AI 관련주들 진짜 이번 주에 강한데 내년 2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좀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틀 전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AI 활용 의료 제품 국제 심포지엄이 내년 2월에 국내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글로벌 이제 규제 표준 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식약처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 AI 관련돼서 해외 매출 비중 높여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 기준이 세계 기준이야? 그럼 국내에서만 잘해주면 그럼 해외 관련된 모멘텀이 내년에 정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또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좀 큰 모멘텀 일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AI는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AI도 지금 쏠림이 심하거든요. AI 주 네네. 보시면 가는 종목만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로봇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는 전고체 기업이지만 뭐 여타 배터리까지 네, 10조 찍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요. 10조 저희 방송에서도 그 박순혁 작가가 10조를 얘기했었던 네네. 그 쇼츠가 있거든요. 근데 딱 찍고 나서 또 조정 딱 받더라고요. 10조는 의미 네. 있죠. 네. 의미 있고 그리고 오늘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예타가 통과가 돼서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고 아까 뭐 한농화성 뭐 상한가도 이렇게 좀 들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한 것도 중요한데 금액이 아주 큰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1,000억, 뭐 1,300억이 1,400억인데. 근데 예타 통과한 재료를 가지고 장 초반부터 뭐 1시간 전후해서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움직이고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막 10%, 20%인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나올 정도면 이게 매수세가 쏠림이 나오지 않았다면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옮겨 붙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예타 통과라는 소식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싸 보이는 효과도 이렇게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그래도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뭐 물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보자고 하면 사긴 사야 되겠는데 지금 살까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살까 이런 분들이 이런 매수세가 잠재적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그게 좀 터졌다는 재료가 나오면 터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매수는 일단 네. 노리고 있는 분들은 많았다.
그 노리고 있는 분들이 어제 좀 들어왔다. 어제 좀 들어왔고 네, 들어왔다고 그리고 봅니다. 재료도 이제 더해지면서 네네. 추가적인 오늘장까지의 상승이 있었다. 네. 그리고 라는 중요한 게 어제 네. 시가총액 1위, 2위, 5위, 그러니까 에코프로 2개, LNF 요 3개 종목의 상승만으로 코스닥이 1%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코스닥 어제 0.8%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온 게 조금 또 간만이잖아요. 그리고 요 세 종목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LG엔솔, 삼성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느 때보다 좀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지금 좋은 게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하나만 딱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에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눈여겨보시죠. 두세 개 말씀드리면요. HSBC에서는 이제 전기차 보급률 증가한다고 얘기했고요. 내년에. 네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는 에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어요. 투심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컸었으니까요. 그 우려를 반영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런 호재를 네, 전기차 반영하죠. 보급률. 네. 그리고 엑슨모빌 전통적인 에너지 업체인 엑슨모빌조차도 2025년에는 내연 기관차가 내리막길을 걸을 거야 라는 것도 있었고 이번 주에 한 대학 연구에서는 이제 뭐 중국, 유럽, 인도 전기차 보유 비용이 내연 기관차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실적 부담되는 것들은 주가에 많이 또 반영된 것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배터리 가격 하락한 것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Q가 커진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3-4가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들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 사긴 사야 되겠는데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예, 그런 게 이제 어제 좀 폭발했다. 예. 네, 이 시장의 쏠림 현상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어떤 눈치 보기가 극심한 가운데 나타나는 극심하죠.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저점 인식에 대한 그 매수세를 어제 한번 확인했다는 네네. 점은 굉장히 또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짧게만 질문을 드린다면 그럼 시장은 이제 내년에 성장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로봇 AI 쏠림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럼 이들 쪽 같은 경우는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짧게 질문 주셔갖고 짧게. 커피도 좀 짧게 먹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AI 그쪽 웃음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은 연말 연초에 나올 긍정적인 이슈들이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또 AI요? 네. 네, AI도 정말 내년이 생성형 AI 성장의 원년이다라는 키포인트는 항상 좀 담아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AI 종목이 참 가는 종목만 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클 것 같고요. 네. 네네네. 저 강한 종목이 강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모바일 쪽 진짜 일상생활에서 이제 AI가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AI 비서가 되는 그런 그쪽으로 가는 내년이 이제 그런 중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디바이스 AI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AI 쪽은 정말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미국 증시 질문 짧게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국 증시 네. 끝난 거 보면은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일즈포스, 뭐 서비스나우 또 몇몇 종목은 또 막 10% 이상 상승한 종목도 많아서 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시장의 관심은 내년 성장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한 10분 이상 얘기한 그런 섹터만을 보더라도 그런 섹터가 다 내년 성장의 키포인트가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일단 시장의 관심은 내년에 가 있고 역시나 성장 쪽에 좀 몰려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단순한 확산보다는 확실히 재료가 있고 시장에서 선택하는 쪽, 특히 AI는 선별적인 움직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급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국채 수익률이 또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낮은 수준에서 하락 추세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수급 환경 좋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봐야 될까요?
네,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코스닥에서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에서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기관이 오늘까지 어제까지 7일째 매도했으니까 지금 8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고객 예탁금은 제한적인데 야 기관은 코스닥에서 8일째 매도를 해. 아 그럼 코스닥은 더 쏠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클 수 있겠네. 이런 게 자연적으로 그런 게 시장의 흐름을 수급을 보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왑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을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긍정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제레미 시갈 교수가 금리 인하가 3월일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나요? 그리고 요 한 하루 이틀 전에는 또 빌 에크먼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5월, 6월이 아니고 1분기가 될 거다. 워낙 좀 영악한 분위기도 하지만 헤지펀드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물론 이제 시장은 물론 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으로도 긍정적인 좀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1에서 2.3%로 올린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코스피 EPS 증가율이 50%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3, 4일 전에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들의 총 주당 순이익이 향후 한 12개월간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있어서 근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의 또 배경이 되는 게 내일 또 이제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출 지표들은 반도체나 전반적인 한 달간의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크게 걱정할 건 당분간 없겠다. 라는 게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돼서 지수가 레벨업 해야 아무래도 좀 더 종목들의 확산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테마성도 있긴 있지만, 네. 뭐, 지난주는 일단 조선을 뽑았었고요. 이번 주는 뭐, STO. 네, 오늘은 좀 변동성이 크고 뭐, 한두 종목만 지금 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요게 이제, 국내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에는 큰 흐름을 묶으면 디지털화 흐름인데, 이제 뭐 CBDC도 국내만의 이슈는 아니고, 이 STO도 최근에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이와 같은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거다 얘기도 했고, STO 이쪽 시장 규모가 글로벌로 2030년 가면 337이 아니고 이제 367조가 전망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STO 장내 시장 개설이 어젯밤에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게 다음 달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2월 달에 좀 큰 또 일정도 남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좀 다음 달까지도 좀 만약에 변동성이 큰다고 하면은 또 저점 매수할 기회도 12월까지는 저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해 볼 수 있겠고 또 관련된 법이 또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통과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년에도 STO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최근에 뭐 급등한 종목군들 한 몇 개 있는데 요 종목뿐만이 아니고 한때 흐름이 좋았을 때는 뭐 하나증권뿐만이 아니고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상승했음을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형 토큰 발행 STO인데요. 이게 또 새로운 자산으로 네네. 또 투자 가능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주식 시장이 처음 생긴 것만큼 네네. 굉장히 큰 시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혹시 그림 나오고 좋아하시나요? 있습니다. 그림 좋아합니다. 저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 네. 이거 있어 집에도 보이십니다. 좀 걸어놓고. 네. 이게 NDO, 그러니까 서울 옥션에서 네. 첫 그 조각 투자할 수 있는 게 앤디 월 작품이에요. 네. 앤디 월 작품이 지금 7억인데 거의. 네네. 그래서 10만 원으로 앤디 월 작품을 사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발생해 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비싸고 공급 감소인 그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림, 부동산 등 뭐 또 좋은 기회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뭐 버블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 기대가 돼요. 네네. 예. 그 미술 작품들은 가격이 이렇게 10년, 5년 지나면 확 커지기 네, 때문에. 묵혀두면 돼. 예. 그리고 유명 작품, 앤디 워홀 작품 누가 뭐 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집에 81년자. 예, 그런데 뭐 1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네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수급 종목.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몇몇 종목씩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코스피에서는 아까 삼성 SDS 기관이 6일째 사고 있는데 지금 기업형 AI 솔루션 상용화 계획이 올해 네. 연말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현대 오토에버 투신에서 무려 어제까지 13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빠졌다가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차량용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차부품 쪽으로도 자율주행도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기관이요. 어제까지 한 달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째 매수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 활용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주 경제 관련돼서는 내년에 정말 큰 섹터 중에 하나다.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이 7일째 사고 있는 큐렉소 3분기 좀 실적은 좀 부진했었지만 역시나 의료 로봇 성장성은 아시죠?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내년 성장 섹터가 뭐냐? 의료 로봇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큐렉소 그리고 원택 흐름이 좋습니다. 연기금이 어제까지 10일째 사고 있는데 11월 9일에도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내년 글로벌 진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연기금이 7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이쪽 자율주행차 차부품 벤처회사 성우 스마트랩 기대감을 회사에서도 정말 크게 갖고 있다는 거. 네, 임원 쪽에 좀 보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심택도 외국인 매수 강도가 2, 3일 전에 장대 항목 뽑았는데 와, 외국인이 그때 한 60만 주 샀거든요. 하루 거래량 한 20%를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강도를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심택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상상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AI 관련돼서 뽑아봤는데요. 네. 삼성 SDS를 뽑을까 하다가 조금 좀 가파른 것 같아서 관련이 깊은 엠노를 뽑아왔습니다. 네, 엠로 오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내내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간 쉬는데 그래도 상승입니다. 엠로 네네.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엠노가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수급에서 일단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택도 지금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흐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잔고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503억 원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3분기 누적 매출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고요. 내년 실적에서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여서 성장성 플러스 실적까지 좀 뒷받침돼. 그래서 내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성장성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SCM 사스 요거 통합 플랫폼이 내년 1분기에 출시 기대감이 있어서 네. 삼성 SDS와 함께 좀 출시 기대감이 좀 일정이 좀 맞물려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 SDS와의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기관이 4분기 누적 매수가 그러니까 10월부터의 매수가 한 212억이 되는데 연기금이 125억을 사고 있어요. 그 말은 기관의 매수 중에 반이 넘어가는 그런 정말 많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어서 연기금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 SDS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 SDS가 바닥에서 장대 항목 터진 게 7월 17일인데 그때부터 연기금이 최근에 3천억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그중에서 1,500억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도 그렇고 엠노도 그렇고 기관의 매수 중에서
연기금이 반을 매수하고 있구나. 연기금이 두 개 종목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중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은 내년 1분기 AI 서비스를 출시할 기업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급이 주목하고 있는 내년 성장주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